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이 본격화되며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1일 생활권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디서든 신공항까지 최대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도로와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계획이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북부지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사실 2년 전에 제가 시도했다 무산됐잖아요. 그러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들어서고 홍 시장이 또 사실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 5월 17일이었죠.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대에 매일신문에서 주관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전격적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철우 지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통합 논의가 진행되다가 8월 27일이었죠. 딱 네. 100일 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홍준표 시장이 일방적으로 무산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딱 100일 만에 중단됐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또 중재안을 내고 그러면서 10월 21일 날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다음에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이 네 분이 한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나서는 어떤 그런 모양새인데 문제는 지역에서 어떤 주민들이 좀 그 통합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경북도 의회라든지 뭐 일선 시군의 어떤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추진되는 어떤 행정 통합의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실 뭐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라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통합 방식은 그걸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 같은 경우는 253회 임시회에서 대구 경북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네. 또 예천군도 며칠 있다가 이제 또 채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안동시의회와 예천군 의회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 열렸던 어떤 전국 시도 이제 그 부단체장 시도의 이제 부단체장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부단체장 그 회의에 가서 또 이제 그 반대 목소리를 냈고 또 이제 결의문들을 또 행안부 장관에게 그날 때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네. 그때 이제 뭐 사실 협의회 회의할 때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추진되는 이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우려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일부터 포항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걸쳐가지고 이제 동북권, 남북권, 서북권, 북부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구미, 안동, 그다음에 경산, 포항 여기에 이제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7일 날은 포항에서 일단은 설명을 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북도가 대구 경북 1일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라는 발표를 네,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일일 생활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구 경북 어디에서든지 신공항까지는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취지에서 출발했고요. 이런 취지 배경을 보면 사실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우리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넓은 어떤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 국토 전체 면적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대구 경북이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면 대구시가 또 포함이 되니까 네. 그러다 보면 면적이 전체 한 11,824km 정도 되거든요. 이걸 이제 축구장으로 환산하면은 165만 6천 개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면적이 되는데 이런 면적들이 하나의 행정권으로 이제 좀 이렇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 간접 자본, 도로, 철도, 이게 항공, 사회 간접 자본이 이렇게 제대로 촘촘하게 갖춰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소비 진작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든지 또는 물류 운송 측면에서도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게 이런 어떤 그런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지역이 고른 성장을 하고 균형 발전을 하는데 가장 필수인 요소거든요. 네. 실제로 그동안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 이후에 사실 경부고속도로 축을 해가지고 부산과 서울 수도권 중심의 어떤 발전이 가속화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거기에 뒤떨어진 경북 북부 지역이라든지 경북 동남권 이쪽으로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또 사람이 이제 몰리는 서울 중심으로 도로가 닦이고 이쪽 지역은 점점 사람이 떠나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발전도 더디고 또 점점 갈수록 이제 인구 소멸 또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도로와 뭐 이 철도 이런 것들이 더욱 필요한 어떤 지역이다. 그래서 대구 경북 이제 그 행정 통합이 뭐 수도권 집중화를 뭐 막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어떤 그런데 이런 어떤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도로, 철도 이런 어떤 사회 간접 시설이 확충이 빠른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경상북도가 발표한 여러 노선들 중에 우리 북부권에 해당하는 철도망과 도로망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 대순환 철도는 어떤 노선일까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대순환 철도는 이제 그 대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북을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대구로 오는 그런 어떤 노선입니다. 이제 동대구 출발해가지고 일단 구미로 가고요. 구미에서 김천, 김천에서 문경, 영주, 영주에서 울진, 울진에서 포항, 포항에서 영천으로 해서 들어오는 어떤 철도 노선이거든요. 네. 이런 대순환 철도 노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조성되어 있는 철도 노선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국가철도망 그 구축 계획에 따라 가지고 건설이 계획된 어떤 그런 철도망을 활용하는 어떤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대구에서 김천까지 72km 구간은 경부선 철도를 이용하고요. 네. 그다음에 김천에서 문경까지 어떤 70km 구간은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가지고 기본 계획 수립 단계거든요. 중부 내륙 철도 김천하고 문경 구간, 요 구간을 좀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요. 문경에서 영주까지는 기존에 이제 그 경북선 철도가 딱여져 있어요. 물론 열차는 많이 안 다닙니다만 네. 닦여 있고 지난해 또 선로 개선 작업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을 사용하면 되고 문제는 이제 영주에서 울진까지의 어떤 그런 그 노선인데 영주에서 울진까지는 한 92.1km 정도 되는데 이 노선은 물론 영동선 철도구간 일부는 활용하면 되지만은 새로 이제 신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어떤 노선입니다. 그리고 울진부터 포항까지는 한 104km 정도는 동해선 철도 이용하면 되고 그다음에 포항에서 영천, 동대구 연결은 동해 남부선이라든지 중앙선, 대구선 구간 등을 연결해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구 경북 외곽을 순환하는 그런 어떤 대순환 철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을 시계 방향으로 크게 도는 대순환 철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제는 신규 건설이 필요한 영주에서 울진까지 이 92.1km 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구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영주에서 울진까지 구간은 92.1km 구간은 사실 이제 신설이 필요한 구간인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약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부 그 횡단 고속도로 있어요. 중부 내륙 횡단, 동서횡단이죠. 그래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 사업인데 이게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동서로 연결하는 그런 그 철도거든요. 그동안 이제 그 철도 사업이라든지 도로 사업이 남북으로만 계속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경부선을 필두로 해서 호남선 이렇게 남북으로 이제 건설되다가 실제로 동과 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역학관계, 경제적인 물류관계 해서 동서로 이제 확장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사업이 추진됐는데 네. 실제로 이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 철도가 이제 추진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고 중부 동서 횡단 철도 같은 경우는 제2의 달빛 철도다 이렇게 주목을 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일단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제 추진되면은 영주와 울진까지 이제 철도를 활용해서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대순환 철도 이제 대구 경북 순환하는 대순환 철도를 연결해서 영남 전체를 부산, 경남, 울산까지 영남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거대 통합 생활 경제권을 만드는 어떤 그런 그 노선인데요. 일단 대구 경북 대순환 철도에다가 지금 현재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부 내륙 철도라든지 울산권 광역철도
또는 부산,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뭐 이렇게 한 7개 노선이 있거든요. 7개 노선을 연결하면은 사실 영남을 하나의 어떤 그런 생활 경제권으로 대통합하는 어떤 그런 철도 역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신공항 순환철도 노선도 있는데 이건 어떤 네. 걸까요? 신공항 철도 같은 경우는 뭐 서대구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신공항과 의성을 잇는 어떤 그런 대구 경부선 70.1km의 구간 하나 하고 네. 또 연말에 이제 복선화가 이제 완공이 되잖아요. 완공이 되는 중앙선 의성군이 영천까지 어떤 52.4km 구간, 요 두 가지 구간이 이제 사실 이제 그 눈에 띄는데 우선 중앙선 영천 이후 구간, 그러니까 안동, 의성, 영천 이후에 이제 구간은 기본적으로 대구선이라든지 경부선 철도를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전체가 한 162.5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신공항 주변의 철도가 이제 완공이 되면은 대구 시민이 이제 신공항까지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전체 아마 3조 191억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기존 노선 활용이 좀 가능하고 대부분 사업비는 이제 신규 노선인 이제 그 대구 경부선 70.1km 이제 그 신공항과 의성을 잇는 70.1km 구간에만 투입이 되니까 굉장히 대구 경부선 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기재부에서 이제 그 예비 타당 조사 진행 중이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그 대구 경북선을 이제 보면 의성에서 지금 이제 신공항에서 이제 의성까지 돼 있단 말입니다. 네. 이제 의성에서 안동역까지 또 이제 25.1km를 이제 연장하는 어떤 계획도 검토 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서대구역에서 신공항, 의성에서 신공항에서 의성에서 안동역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영주나 안동, 예천 이런 북부 지역의 어떤 그런 주민들이 철도를 이용해서 신공항까지 가는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두 개의 순환철도 외에도 이제 지역 외곽에서 다시 좀 내륙으로 들어오는 철도도 이제 굉장히 구축이 되거든요. 경상북도가 이제 공개하는 계획 중에 있는 충북 청주 오송에서 문경을 거쳐서 안동역까지 가는 123km 구간이나 또는 김천에서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50km 정도의 어떤 그런 구간이 간선망 철도가 이제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특히 청주 오송에서 이제 문경에서 거쳐가지고 안동까지 오는 이런 노선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광역 어떤 그 행정기관을 품고 있는 도청, 뭐 우리 같은 도청 소유지죠. 이런 광역단체의 행정기관을 품고 있는 도시에서 유일하게 철도 노선이 지나지 않는, 제주를 빼고 유일하게 철도 노선을 지나지 않는 게 이제 사실 안동이었는데, 이런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이 노선이 깔리게 되면 사실 뭐 신공항과 그다음에 그 경북 신도시가 사실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그 세종시하고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 그 통합 이후에 행정 중심 도시로 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속도로 계획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서안동에서 읍내 분기점 6차로 확장 같은 게 눈에 띄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경북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속도로 개선 확충 사업이 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됐는데요. 이거는 뭐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중앙고속도로 이제 읍내 분기점에서 네. 이제 의성 그 군위 분기점까지 이게 이제 한 24.3km거든요. 네. 이걸 이제 6차로로 확장을 하고 지금은 4차로거든요. 왕복 4차로인데 6차로로 확장을 하고, 또 군위 분기점에서 산동 IC까지 51km를 또 6차로로 또 확장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실제로 읍내 분기점에서 군위 분기점까지 6차로 확장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아마 이미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북도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제 신공항 건설 이후에 늘어난 어떤 뭐 교통량이 대비해가지고 6차로 확장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미리 이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꼭 이제 확장이 돼야 되는 사업이고, 당초에 경북도 같은 경우는 군위 분기점에서 이제 그 신공항 출입 의성 IC까지만 이렇게 6차로 확장을 계획했는데, 사안동 IC까지 이제 그 6차로 확장을 이제 늘렸잖아요. 네. 늘렸고, 이 부분은 이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이제 포함시켜
달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대구와 안동이 대구 안동 전 구간이 이제 6차로로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읍내 분기점이 대구의 이제 7구 IC 지나자마자 시작되니까 아마 그게 아마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산도 IC까지니까 뭐 대구 안동 구간의 전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됐을 때 뭐 경제 중심의 어떤 대구시, 그다음에 행정 중심의 안동시를 네. 잘 연결하는 어떤 그런 가교육할 수 있는 도로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가지고 이제 방사성 형식으로 어떤 고속도로 구축 계획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이미 이제 구미 국가산단하고 이제 그 신공항을 잇는 구미와 군위간 고속도로 요거는 21.2km 요거하고 뭐 신공항과 포항 영일만 신항까지 연결하는 건설 사업이 돼 있거든요. 요 부분은 사실 이제 신공항의 어떤 그런 그 구미 국가산업단 이제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포항의 어떤 신항만 물류를 이제 그 신공항으로 이송하기 좋은 어떤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신공항을 물류 공항으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구미와 군위간 어떤 고속도로는 이미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지난해 8월에 이제 기재부의 대상 사업을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이 곧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 하면 사실 남북구축 고속도로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최근엔 봉화와 영양, 청송을 이른바 BYC라고 부르죠. 네. 이 BYC를 비롯해서 강원도 지자체들이 고속도로 건설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남북구축 고속도로 전망과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남북 구축 고속도로인데 정식 명칭이요. 여기에는 이제 강원도 지역의 6개 시군, 그다음에 경북에서는 뭐 말씀드린 BIC는 봉화, 영양, 청송 그리고 영천. 그래서 네. 기점 영천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원 양구까지 이렇게 10개 시군에 걸쳐 가지고 이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들 10개 시군의 어떤 단체장들은 지난 이제 8월에도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 정기총회 열고 각 지역마다 1,000여 명 정도의 어떤 시군민들이 서명을 해서 10,000명의 서명부를 사실 정부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사실 이거는 뭐 1991년도에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이제 반영됐었는데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지는 없어요. 정치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사업비가 한 14조 원 정도 들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들어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노선이 지나는 지역이 농촌 지역이고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어떤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성 비식값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정부로서는 선뜻 이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아까 지적해 수도권과 달리 그 지역은 넓은데 도로는 꼭 필요한데 사람이 자꾸 떠나다 보니까 경제성 논리로만 따지면 사실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그 도로가 필요한지 그 도로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얼마만큼 그 활력이 될 것인지를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전체 그 노선을 보시면 이게 이제 대순환 철도라든지 또 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라든지 똑같거든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 가지고는 뭐 정부 상위 개발 계획이 포함시키는 게 뭐 능사는 아니고 사실 그 도로를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미래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하는 게 아주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경북도가 일일 생활권을 추진한다고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지 짧게 의견 부탁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사실 이제 개발 계획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좋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 통합이라든지 신공항 건설이 이제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 공항의 효과, 공항이 들어서는 효과를 다 어느 시군이든지 다들 볼 수 있도록 공항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어떤 도로망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군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1일 생활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